네, 이번에는 AI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 이미지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칸바, 망고보드, 그리고 밀캔버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브랜드들은요, 상세 페이지, 카드 뉴스, 광고 이미지 등을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서비스예요. 만들어 놨는데 서비스가 무슨 얘기냐고요? 템플릿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요거를 요대로 바꾸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찾아내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미리 캔버스에 처음에 로그인을 해서 가입하는 장면의 캡처를 뜬 건데요. 여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소상공인 섹터를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커머스, 다른 쪽 뭐 활용할 수 있는 쪽 선택을 해서 넘어가면 관련된 템플릿들을 이제 추천을 해줘요. 템플릿. 그러니까 이미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세 페이지, 카드 뉴스, 광고 이미지. 그래서 얘네들을 딱 보시고 괜찮은 게 있냐 없냐를 쭉 살펴보신 뒤에 요거다 싶은 것들 딱 골라서 이미지, 텍스트, 그거를 바꿔치기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게 이제 첫 화면인데요. 프레젠테이션, 뭐 상세 페이지, 카드 뉴스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미 만들어져 놓은 양식들이 있어요. 물론 유료, 무료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에서 왕관 모양을 좀 써져 있는 것은 유료 사용자만이 쓸 수 있는 건데, 뭐 유료 사용자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무료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템플릿들이 제공이 돼요. 쭉 살펴보시면 뭐 커머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은 맞춰서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책장 요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르고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라고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속 깊은 책장이라는 가상의 상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가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똑같이 책장을 판매를 한다면 여기에 브랜드 이름, 텍스트 그것만 살짝 바꿔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상품 이미지, 사진 이것만 바꿔주면 끝이에요. 끝. 네, 굉장히 쉽고 빠르고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디자이너를 섭외하고 섭외한 디자이너에게 해주세요 하면 또 잘 안 해줘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런 컨셉으로 해주세요,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에 가까운 것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그 많은 예시들을 쭉 보시고 요거야 싶은 거 딱 골라서 거기에 들어갈 텍스트를 바꿔치기 하고 이미지를 바꿔치기 하면 끝납니다. 이미지를 바꿔치기 할 때 왼쪽에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찍은 사진, 찍은 이미지, 만든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미드전이나 달2를 통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를 넣어보자는 거죠. 생성형 AI 이미지를 넣었을 때 장점, 뭐가 좋은가? 첫 번째, 저작권의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계속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왼쪽과 오른쪽은 근데 똑같은 그런 요구사항, 똑같은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나온 이미지인데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이 책장이라는 것들을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생성하다가 괜찮은 거 싶으면 골라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미지를 골라서 집어넣는 과정에서는 그 배경이라든지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제거해야지 더 쓸만한 이미지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 광고 이미지 만들 때 상품의 사진을 딱 찍고 걔를 다른 이미지에 합성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배경이 싹 지워져야 되거든요. 이 작업도 디자이너들이 많이 해왔던 작업이고 포토샵으로 하면은 됩니다.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도 하죠. 눕기를 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눕기 따는 것조차도 AI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remove bg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고 나서 이미지를 저기 이미지 업로드하는 데서 넣으시면 돼요. 제가 예시로 든 이 이미지를 컨트롤 C 해서 바로 붙여넣기를 하면은 너무나 빠르게 휙휙 지나갑니다. 예. 보셨죠? 바로 배경이 제거되는 거. 이렇게 배경을 제거하고 다운로드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사진을 오른쪽처럼 바꿔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배경을 지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찍은 사진에서 특정한 요소, 잘못 찍힌 것들, 이상한 것들만 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remove bg 말고 매직 이레이저라는 서비스를 활용하면은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우냐? 자, 이 서비스를 그대로 이제 동작을 시키고요. 내가 지우고자 하는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면은 그 이미지가 매직 이레이저에 올라가요. 그리고 지우고 싶은 영역을 칠해주는 거죠. 살짝 칠해줍니다. 살짝 칠해주고 나면 우리는 지금 맥북 요 가운데 있는 그거를 좀 지우려고 하는 건데 요거를 살짝 칠해주고 다른 것들이랑 또 정교하게 잘 갈라져야 돼요. 나머지 지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워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상태로 다 칠한 다음에 이레이즈 버튼을 딱 누르면 지워집니다. 근데 뭔가 뒤에 탐자국이 좀 있어요. 이미지를 지우고 새로운 이미지를 덧칠한다고 할까요? 새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조금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처럼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주면 돼요. 이 생성형 AI 서비스들은 이처럼 아웃풋을 보고 맞냐 틀리냐를 본 다음에 다시 바로 해주면 원하는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원하는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작업하고 질문하고 답변받고 질문하고 생성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왼쪽의 이미지에서 맥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를 지우고 배경을 지우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은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미지를 바로 생성하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DALL-E라는 거, 요 GPT에서 쓸 수도 있고요.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는 것을 통해서도 쓸 수가 있는데요. DALL-E라는 곳에 입력창에다가 원하는 이미지, 수학 문제 풀고 있는 아기 뭐 이런 이미지를 내가 만들고 싶으면 바로 입력하면 끝 하면은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정말로 아기가 수학 문제 풀고 있죠. 근데 어떤 아기는 그냥 풀고 있고 어떤 아기는 안경 쓰고 타이까지 메고 있네요. 이렇게 좀 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 때 내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은 이미지 AI는 그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알아서 상상해서 채워넣기도 해요. 그게 때로는 내 기대보다 좋을 때도 있고 내 기대보다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줄 때는 여러 번 주면서 반복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1:1 정방형 이미지로 제작이 되는데 얘를 좀 더 넓게 바꿔주고 싶어요. 16:9로. 그러면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16:9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네, 비율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미지 자체도 바뀌었어요. 이미지 자체도 바뀐다. DALL-E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명령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을 합니다. 특정 영역만 선택해서 바꿔주는 기능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상세한 기능이니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프롬프트를 넣을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이 구도 유지하고 좀 더 넓게 멀리서 보는 것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멀리서 본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DALL-E는 이렇게 챗 GPT 쓰듯이 바로 입력하면 되고요. 대부분의 이미지 생성 AI들은 이렇게 쓰면 돼요. 쉽죠? 간단하죠? 근데 쉬운 만큼 생성되는 이미지가 내 예상과 내 기대를 벗어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때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줘야 된다. 어떻게 주느냐? 이미지 생성할 때는 우선 스타일. 이게 실제 사진인지 만화 느낌인지 손으로 그린 건지 수채화 느낌인지 같은
그 스타일을 지정해 줘야 되고 이미지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짧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나타난 마시멜로우면 도망가는 사람들 같은 거요. 그리고 디테일. 사람들이 정말로 도망가고 있다. 구도는 영화 같다. 촬영은 드론으로 한다. 이거는 아이폰으로 찍었다. 소니 카메라 찍었다. 같은 디테일도 적용해 주면은 실제로 그 아웃풋에 근접한, 그 명령에 근접한 아웃풋을 만들어 줍니다. 자, 요 입력을 하면은 어떤 아웃풋이 나올까요? 이런 아웃풋이 나왔어요. 네, 마시멜로우맨이 사람들을 뭔가 깔아뭉개려고 하고 있죠. 요건 어떤 게 나올까요? 똑같은 스타일 묘사 똑같은데 디테일만 조금 달라요. 디테일에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디테일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미지는 조금 다른 마시멜로우맨이 나오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살짝 바뀌었죠. 비극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비극적으로 도망가고 있기도 해요. 뭐 불도 나고요. 그래서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미지를 좀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 때 생성형 AI 중에서 미드저니라는 툴이 가장 실사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요, 똑같이 이제 벚꽃, 체리 블라썸을 만들어 주세요 한 거예요. 체리 블라썸을 실사에 가깝게 만들어 주세요 한 거. 그리고 가운데는 툰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한 거. 세 번째는 픽셀 아트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한 거. 뭐 픽셀 아트나 툰이나 굉장히 인공적으로 만든 것 뭐 티 나죠. 근데 AI가 만들었는지 디자이너가 만들었는지 사람이 작업했는지는 좀 구분은 안 가요. 그리고 체리 블라썸이라고 제 왼쪽에 있는 요 실사들은 정말로 실물 사진과 구별이 전혀 안 가죠. 이 미드저니를 활용하면은 이처럼 사람이 작업한 양 실제인 것 같은 최대한 근접한, 그래서 달 2보다는 좀 더 실사에 근접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제가 프롬프트를 썼어요. 뭐 차일드, 뭐 리더 북, 뭐 엄마와 함께 이런 걸 썼죠. 미드저니는 안타깝게도 한국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 상세한 묘사, 디테일 표현들을 영어로 짧게 써줘야 되는데 저는 저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표현을 해주면 4개의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4개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나서 뭐 U1, U2, U3, U4 하고 뭐 회전 마크 보이고 V1, V2, V3, V4 이게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이 4개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 회전 마크 쟤를 클릭을 하면은 다시 만들어줘요. 4개를. 조금 다르죠. 4개를 다시 만들어줬을 때 4개를 보고 뭐 나 괜찮은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볼까 하면은 U1, U2, U3, U4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U2를 골랐습니다. U2를 클릭을 하면 그것만 하나 크게 나오는 거죠. 크게 나오면 이제부터 이 이미지를 좀 더 변화를 주거나 좀 더 해상도를 높여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스케일이라고 있는데 업스케일은 이 사이즈도 크게 해주고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때도 서브틀, 뭐 크리에이티브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살짝 좋아지게 할 것이냐, 완전 창의적으로 좋아지게 할 것이냐 라는 게 있고요. 베리라는 것도 있는데 베리는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또 다른 얘를 살짝 바꿔주거나 많이 바꿔주거나 하는 것도 옵션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영역, 얼굴 표정이 지금 웃고 있는데 이 웃고 있는 표정을 좀 더 심각한 표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얼굴만 딱 지정을 해서 이제 스마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업셋 같은 단어를 써주면은 바뀌게 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업스케일 이미지를 하면 또다시 4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중에서 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성한 이미지를 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바꾸고 고치고 하면서 가장 좋은 이미지를 찾아내는 과정. 그게 이제 미드저니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한번 돌려보죠. 돌려보면은 이 4개가 나왔어요. 서툴로 나왔을 때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게 마음에 들까 쭉 찾아보다가 저는 여기 첫 번째 게 마음에 들었어요. 첫 번째 게 마음에 들면은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좀 더 멀리서 본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 이미지 상태에서 이 줌을 하면 되는데, 이 커스텀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좌우폭이라든지 이제 줌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맞출 수가 있고, 좌우폭을 지금 바꿔줬는데 그랬더니 이 나오는 이미지는 앞서서 제가 선택한 이미지가 가운데 있고 좌우들이 좀 더 확장되면서 추가로 많은 영역들이 그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를 고르면은 이제 실제 아웃풋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아웃풋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죠. 예, 뭐 어떠세요? 좀 인공적인 모습 면이 없진 않지만 또 실사라고 해도 뭐 그럴듯하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잘 살았어요. 제가 원하는 느낌은 엄마와 아이가 책장 앞에서, 우리 책장 상세 페이지 만들었잖아요. 이 책장 앞에서 뭔가 이 햇살을 먹으면서 즐겁게 책을 읽는 모습. 너무 컴컴하긴 하네요. 그러면 좀 밝게끔 다시 바꿔줄 필요도 있고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실사에 가깝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생성형 AI를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지 생성하는 과정은요, 이 이미지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보통 디자이너가 일할 때도요, 이 디자인 목표를 받고 자료 조사를 통해서 컨셉을 도출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레퍼런스를 찾은 다음에 그 레퍼런스를 보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살짝 바꾸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이 아이디어 스케치, 브레인스토밍한 과정을 AI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스타일, 묘사, 디테일, 그리고 각 툴마다 그 툴에 이제 딱 지정된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면서 만든 이미지. 그리고 이거는 내 목적이 맞아. 그럼 쓰는 거고, 이거는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고치는 거고, 이건 아니야 싶으면 새로 만드는 거고. 그 과정을 반복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 이미지 생성 AI를 쓰는 방식입니다. 자, 이 이미지 실제로 미드저니를 통해서 얻은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실사 사진. 그리고 젊은 여성, 한국인, 안경, 머리도 묶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태블릿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흰색 가운을 입고 있네요. 보는 중,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넣자면은 하늘색 배경까지요. 요거를 다 넣어주면은 왼쪽 느낌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대로 입력을 한다고 해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미지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람도요, 똑같은 질문을 받아도 매번 답변을 달리하는 것처럼 이미지도 계속 새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다른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저 느낌을 살리려면은 지금 보시는 정도의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이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입력한 프롬프트는 여기 회색으로 쫙 나오는 그겁니다. 리얼리스틱 포토, 뭐 사이언티스트, 웨어링, 화이트 콧, 뭐 등등등등이요. 그래서 이 영어로 입력한 내용들 중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이 미드저니가 상상력을 통해서 채워놨다라는 거. 그 상상력, 이 상상력이 우리 기대 이상 나올 때도 있고요. 우리 기대 미만으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미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지금 보시는 이미지 어떠세요? 굉장히 저 이미지를 만들려면 어떤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엄청 길게 표현이 돼 있죠. 뭐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를? 일단 소년, 남자, 그리고 약간 좌절한 표정, 땀 흘리고 있고, 태권도 유도 도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도복, 검은띠, 그리고 뒤에는 또 옷이 걸려 있고, 이런 디테일한 상황들을 막 묘사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무작정 만드는 거 괜찮아요. 아예 네가 알아서 만들어줘.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해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최대한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떠올린 내용들을 표현을 하면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 요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타일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뭐 리얼리스틱 포토, 실사 사진, 컬러드 펜슬, 색연필, 뭐 유화, 뭐 수채화, 펜슬, 디지털 아트, 팝아트, 웹툰 등등등이요.
이미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실사에서 많이들 보시는 이미지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좀 막히죠?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 느낌을 내고 싶다면 그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다라는 정도는 기억하고 있다가 써먹으시면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얻는데 좀 더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케델리즘, 미니멀리즘, 뭐 스트리트 아트 등등등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고 시선, 앵글 등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눈높이, 하이 앵글, 뭐 로우 앵글, 뭐 탑뷰, 버드뷰, 뭐 더치 앵글 등등등이요. 멀리서 본 화면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가까이서 본 이미지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 상반신, 뭐 상체, 전신, 멀리서 본 전신 같은 것도 우리가 말하라고 하면은 좀 표현이 어렵지만 저런 단어를 알면은 굉장히 쓰이기가 유용합니다. 그리고 조명, 키 조명, 백라이트, 림라이트 이런 조명들을 용어를 알고 있으면은 이럴 때 이런 조명으로 이런 상품 사진 찍어줘 라는 것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인공 조명 말고도 자연광, 뭐 해질녘 아니면 해 뜰 때 아니면 대낮, 한낮, 시간대 같은 것도 표현을 해주면은 좀 더 실사에 가까운 자연광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스튜디오, 자연광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좀 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드저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모델을 지금처럼 조금씩 변주를 줘서 헤어스타일 똑같죠? 헤어스타일 똑같은데 각도도 똑같아요. 자세도 똑같은데 얼굴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다른 모델을 막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걸 써서 만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미드저니보다 좀 더 어려워요. 미드저니는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고 유료로 쓰는 그런 서비스인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소스, 즉 여러분들의 PC에 무언가 어딘가에 소스를 가져와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그런 데이터들, 이 AI가 뭔가 학습하기 좋은 소스들도 같이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몇 기가에서 수십 기가 돼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여러분들 요즘 한창 유명한 그 엔비디아 칩이 박혀 있는 그런 PC를 사용해야지 좀 더 빠르게 연산이 가능한데 어쨌건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다양한 포즈를 짓게 할 수도 있고 같은 포즈를 여러 사람이 짓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 모델을 이런저런 포즈를 취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원본이 어떤 이미지인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본? 하나의 원본으로 여러 개의 변주를 만들었는데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살짝 세팅만 바꿔서 동일한 얼굴이 조금씩 느낌이 바뀌어지죠. 숫자만 바꾼 거예요. 숫자만. 살짝 바꾸면서 이렇게 다른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마지막에는 인종도 바뀐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 컷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상품의 이미지를 변주를 주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 정말로 모델을 계약해서 쓰고 싶은 모델의 원하는 포즈까지도 취하게 하고 싶은 때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하면은 원하는 이미지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염색약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기 바꾸고 싶은 영역만 살짝 칠한 다음에 살짝 칠한 상태에서 이제 타이핑으로 바로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영어로 블라블라블라 치면은 명령이 들어가면서 색상이 바뀝니다. 뭘 쳤냐? 밝은 빨간색 머리로 바꿔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 이것도 이 이미지도 AI로 만든 건데 AI 만든 것을 AI로 다시 변주를 준다 라는 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화면 캡처를 해온 거고요. 결론으로는요, 다양한 AI 툴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AI 툴의 사용법과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상세 페이지나 상세 페이지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AI를 활용해서 좀 더 쉽고 빠르고 편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